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부엌 바닥에 쏟아진 쌀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아내가 쌀통을 엎어놓고 거실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왜 쌀을 바닥에 쏟아 놓은 거야? 어? 내가? 내가 그랬어? 아내가 멍하니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 박순덕이와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6개월 전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철호 씨, 부인이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날,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내는 제 팔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감 괜찮아. 우리 그냥 집에 가. 순덕아, 나 아직 멀쩡해. 걱정하지 마. 처음 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방금 식사했는데 나 아침 안 먹었지? 하거나 저도 알았습니다. 치매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최근 2주 동안 뭔가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2시,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면 아내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부엌에서, 어느 날은 거실에서, 어느 날은 현관 앞에서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아내가 제 약통을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순덕아, 그거 왜 계속 만져? 어? 내가 그랬어? 낮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왜 제 약통만큼은 자꾸 확인하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밤이 왔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살금살금 나가봤습니다. 아내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약통을 꺼내 흔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약 얼마나 남았나?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약통을 도로 넣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어요. 아내가 이불을 덮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감,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아내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약통 옆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약 타러 가기.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 아내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내 약을 챙긴다고? 낮에는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치매 증상인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의식인가? 그날 오후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희 엄마가 이상해. 어떻게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그리고 뭔가를 해. 내 약을 확인하고 메모를 남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치매 증상이에요. 밤낮이 바뀐 거예요. 근데 민수야, 이게 그냥 증상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야 해요. 어머니 상태가 심해지는 거예요. 요양원.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겠어. 아내가 밤에 뭘 하는지, 새벽 2시마다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야겠어. 다음 날 오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CCTV를 검색했어요.
가정용 CCTV, 야간 촬영 가능, 128GB 메모리. 제일 좋은 걸로 3대를 주문했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CCTV를 설치했어요. 아내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요. 거실 구석 천장, 부엌 찬장 위, 현관 상단. 아내가 물었습니다. 영감, 저게 뭐야? 아, 이거 방범용이야.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무섭네. 아내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10분.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감, 어디 갔지? 아내가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눈만 살짝 뜨고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를 켜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거실 CCTV. 새벽 2시 12분.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리번거리더니 현관으로 갔어요. 현관 CCTV로 전환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영감, 깨우면 안 돼. 조용히 해야 해.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발장을 열었어요. 제 운동화를 꺼내더니 살펴봤습니다. 영감 거 신발 밑창이 많이 닳았네. 새 거 사줘야겠다. 아내가 신발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듯이요. 그러고는 다시 넣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CCTV.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 약통을 꺼냈어요. 흔들어 봤습니다. 약이 얼마 안 남았네. 내일 병원 가야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약 타러 가기. 그러고는 냉장고 안을 살폈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네. 영감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해줘야 하는데. 아내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왔어요. 거실 CCTV. 아내가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영감,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이불 잘 덮어야지. 아내가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내는 밤마다 깨어나 저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밤에는 50년의 습관으로 사랑으로 저를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 밤, 새벽 2시 15분.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영감, 약 확인했지? 반찬은? 아내가 반찬통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만들었네. 영감이 다 못 먹어.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힘드실 텐데. 아내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요. 영감이 늘 말했지.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챙기라고. 나눔이 복이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내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챙겨야 해. 나눔이 복이야. 아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제 이름도 잊어버리면서 아내가 비닐봉지를 묶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지금은 밤이니까 내일 낮에 갖다 드려야지. 아내가 비닐봉지를 현관 옆에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영감 깨우면 안 되니까. 그러고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치매가 와도 남아있는 거구나. 셋째 날 낮, 저는 잠깐 외출했습니다. 병원에 제 약을 타러 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순덕아, 집에 있었어? 네. 누구세요? 나야, 철호. 아, 네.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더니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철호 씨, 이거 순덕이가 오늘 낮에 갖다 주더라고요. 옆집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을 보니 반찬통들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순덕이가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면서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순덕이 상태가 안 좋다던데. 순덕이는 괜찮나요? 항상 챙겨주는데 순덕이도 아픈데 이런 거 받기 미안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받아주세요. 네. 우리 순덕이가 할머니 챙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순덕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어젯밤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는 모습, 현관에 두는 모습, 오늘 낮에 이걸 갖다 드렸구나. 매일 밤 준비하고 낮에 실천하고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구나. 넷째 날 밤 영상. 아내가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영감 옷, 이거 너무 오래 입었네.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입던 옷이었어요. 밑단도 해지고 팔꿈치도 닳았네. 아내가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입으면 추울 텐데. 새 거 사줘야 하는데. 아내가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젊은 부부.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고 했지.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기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기저귀 값도 비싸고. 이 옷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데. 혹시 필요하시면. 아내가 옷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내일 드려봐야지. 영감은 새 옷 사주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사주려고. 헌 옷은 이웃에게. 순덕이가 평생 그렇게 살았지. 다섯째 날 저녁. 2층 위에 사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가 오늘 주신 건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제 겨울 점퍼였습니다. 할머니가 혹시 필요하시면 쓰세요 하시면서. 근데 이거 할아버지 옷 같아서요. 저는 옷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면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 순덕이한테는 기쁨이에요. 젊은 부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아기 기저귀 값도 부담되거든요. 그럼 더더욱 받아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젊은 부부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 옷을 쓰다듬는 모습,
아기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낮에는 모든 걸 잊어버려도 밤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습관, 그게 치매보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째 영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3시. 아내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더니 손을 모았어요. 민수, 영수, 미정이. 아내가 자식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들 잘 지내고 있나? 힘든 일 없나?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는데 몸은 괜찮을까?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 텐데 애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내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미정이는, 우리 딸 미정이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딸, 힘내게 해주세요. 시집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내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애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컴퓨터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순덕아, 순덕아. 낮에는 자식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이름도 자주 잊어버리면서 밤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엄마로 살아온 습관, 그게 몸에 배어서 치매가 와도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하루하루 아내의 사랑을 기록했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와라. 너하고 영수, 미정이도. 아버지 요양원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와봐. 너희 엄마 이야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영수, 딸 미정이. 셋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뭘 보여주시려고요? 앉아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너희 엄마가 밤마다 뭘 하는지 보여줄게.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2시. 아내가 제 신발을 확인하는 모습. 영감 신발 밑창 많이 달았네. 새 거 사줘야지. 아이들이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영감 약 얼마 안 남았네. 병원 가야지. 세 번째 영상. 영감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아내가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 민수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넷째 영상. 반찬 너무 많이 만들었네. 영감이 다 못 먹어. 옆집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영감이 늘 말했지. 나눔이 복이라고. 미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섯째 영상. 영감 옷 해졌네. 새 거 사줘야 하는데. 위층 젊은 부부 아기 키우느라 힘들 텐데. 영수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상. 새벽 3시. 창가에 선 아내. 민수, 영수, 미정이.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내. 애들 잘 지내고 있나? 힘든 일 없나?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고 영수는 아이 둘 키우느라, 미정이는 시집살이 힘들고 미정이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애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 영상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낮에는 날 알아보지 못해. 너희들 이름도 자주 잊어버려.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50년의 습관으로, 50년의 사랑으로 우릴 챙기고 있어.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 더 재생했습니다. 아내가 반찬을 담는 모습, 옷을 개는 모습,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 너희 엄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이웃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치매가 와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미정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우릴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 미정아. 저희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만 했는데.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너희가 나쁜 거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고 그게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너희 엄마가 우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우릴 위해 매일 밤 기도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엄마를 떠나보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제가 한 달에 2번은 연차 내서 올게요. 아버지 좀 쉬시게 제가 어머니 봐드릴게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올게요. 반찬도 해드리고 어머니 목욕도 제가 시켜드릴게요.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고맙다, 얘들아.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순덕아. 네? 누구세요? 아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야, 철호. 철호? 누구지? 당신 남편이야.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네.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저는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순덕 씨, 남편도 순덕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기쁘네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왔어요. 영수는 한 달에 2번 연차를 냈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왔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치매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새벽 2시가 되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 아내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CCTV로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서 있었어요. 한참을 냉장고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뭘 하려고 했더라?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데. 누구더라?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부엌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저를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소중한 사람 같아.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추우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아, 고마워. 이름은 잊어도, 얼굴은 잊어도,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주간보호센터는 어떨까요? 주간보호센터? 네. 낮 동안만 어머니를 보호해 주는 곳이에요. 오전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모셔오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낮에 좀 쉬실 수 있고 어머니도 거기서 프로그램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어울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자료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여기 봐요. 프로그램도 좋고 간호사들도 계시대요. 저는 자료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애들아. 네, 아버지. 아빠가 너희 엄마 끝까지 함께 있고 싶은 건 맞아. 하지만 아빠도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주간보호센터 한번 알아보자. 근데 엄마가 거기 가는 걸 싫어하시면 다시 생각하는 거야. 좋아요, 아버지. 2주 후 주간보호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아내를 데려다 드렸어요. 순덕아, 여기서 잠깐 있을 거야. 저녁에 올게. 네? 여기가 어디예요? 친구들 만나는 곳이야.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모시러 갔습니다. 순덕아, 어땠어? 네? 누구세요? 나야, 철호. 직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프로그램 잘 참여하셨어요. 노래도 부르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도 잘 어울리셨어요. 그래요? 네,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순덕아, 오늘 어땠어? 뭐가요? 센터. 센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노래 부른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주간보호센터에 적응했어요. 저도 낮 동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 건강도 챙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면 아내는 일어나 저를 챙겼어요.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또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왔어요. 이불을 덮어주려는데 제가 눈을 떴습니다. 순덕아. 아내가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깨셨어요? 응. 저는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덕아. 네? 뭐가요? 그냥 고마워.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50년 동안 우리 가족 챙겨줘서 고마워. 지금도 날 챙겨줘서 고마워. 제가요? 응, 당신이. 아내가 천천히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순덕아, 사랑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50년의 사랑이 담긴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곁에 계신 분도 떠나보낸 분도 그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